다음은 STR입니다. 마이크로 새틀라이트라고 불리고요. 이것은 뒤에 말씀드렸지만 VNT가 상당히 비슷한데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VNT보다 훨씬 좋은 점들이 많아서 VNTR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STR은 Short Tandem Repeat의 약자인데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한 단위가 반복되고, 즉 텐덤 리핏, 그 리핏의 개수가 사람마다 다르다. 사실 그래서 VNT라고 동일합니다. 유일한 차이는 VNT보다 이 반복하는 그 단위의 길이가 짧다는 거죠. 그게 유일한 VNTR과의 차이점입니다. 결국 STR과 VNTR의 차이는 그 반복된 단위의 크기의 차이인데요. 정확히 어디서부터 VNTR이고 어디서부터 STR인지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과서에는 STR의 정의를 2개, 3개 또는 4개 베이스의 반복을 STR이라고 정의하는데, 사실 또 어떤 책에는 이보다 작은 원 베이스 페어 리핏도 STR로 포함하기도 하고, 또 이거보다 꽤 큰 몇십 베이스짜리 리핏도 STR로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명확하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 디텍션 방법을 생각해 보면 VNTR은 역사적으로 서던블랏을 통해서 디텍션 해왔습니다. 즉 서던블랏 아가로스 젤 전기용동을 통해서 디텍션 하려면 그 반복되는 단위의 차이가 적어도 수십 또는 한 100베이스 이상 차이가 나야 디텍션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큰 것들을 VNT라고 하고요. 그보다 작아서 서던으로는 찾기 힘든 그런 짧은 단위 반복을 STR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TR은 PCR을 통해서 프래그먼트를 앰플리파이 하고, 그리고 그 시퀀싱 그레이드의 폴리아크라마이드 젤 전기용도를 통해서 사실 원베이스 페어 차이도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정밀한 전기용도를 통해서 그 차이 크기를 디텍션함으로써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짧은 2베이스, 3베이스 또는 4베이스 이런 식의 아주 짧은 단위가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STR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반복되는 횟수가 사람마다 다른데, 이걸 디텍션하기 위해서는 이 변이가 있는 자리 아닌 바깥쪽 자리, 대부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리에 PCR 프라이머를 짜서 이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PCR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반복되는 단위가 3베이스라면 이게 하나 늘어날 때마다 이 전체 PCR 프로덕트의 길이가 3베이스씩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PCR 프로덕트의 길이를 재물어서 이 안에 이 3베이스 페어 리핏이 몇 번 반복되어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폭한 PCR 프로덕트를 이 시퀀싱 그레이드의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 전기용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는 원베이스 페어의 차이도 디텍션할 수 있을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서요. 요게 반복된 횟수가 한 번 증가할 때마다 이 프로덕트는 두 개 베이스씩 늘어나겠죠. 이 차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밴드가 제일 짧은 거 한 밴드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1번 제일 짧은 거에 호모, 그 다음에 2번 호모, 3번 호모, 그리고 이건 1, 2 헤테로, 이건 1, 3 헤테로, 2, 3 헤테로 이런 식으로 전기용동을 통해서 지노타이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기용동을 해서 밴드를 직접 이렇게 관찰하지는 않고요. 캐필러리 젤 일렉트로포시스라는 걸 합니다. 이건 나중에 그 생거 시퀀싱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넓적한 젤이 아니라 이런 캐필러리 형태의 젤을 만들고 이 프로덕트에다가 형광을 붙이고 여기엔 형광 디텍터를 이용해서 이 프래그먼트 이동 속도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반복 V라고 하면 그 바깥쪽에다가 센스 프라이머와 엔티센스 프라이머를 짜는데, 그 중에 한 프라이머에다가 이렇게 형광을 붙여 놓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프라이머들을 잔뜩 집어넣고 PCR을 수행하게 되면 이렇게 프라이머가 달라붙고 앰플리피케이션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두 종류의 짧은 프래그먼트 하나와 긴 프래그먼트 하나, 이렇게 두 종류의 프래그먼트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이 각각 프래그먼트마다 다 형광이 붙어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캐피러리 젤 일렉트로포시스에 로딩을 하고요. 여기에는 레이저를 여기 이 부분에 비춰주고, 이 레이저를 디텍션한 레이저에서 이렇게 액티베이션 되는 형광을 디텍션할 수 있도록 디텍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전기를 걸어주면 이렇게 프로덕트 이동할 텐데, 사이즈가 짧은 것들이 훨씬 빨리 이동하고 긴 게 좀 느리게 이동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디텍터가
이 디텍터에서 특정 프로덕트가 지나갈 때 이 형광이 감지되는 걸 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어떤 시간에, 그러니까 이동을 시작하고 어떤 시간에 언제 피크가 보였는가를 디텍션 함으로써 이 프로덕트의 사이즈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림을 보면 이 샘플은 이렇게 한 번 반복하는 249베이스짜리, 그리고 두 번 반복되는 251베이스짜리, 이게 2베이스 리핏인가 보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반복, 두 번 반복인 걸 알아낼 수 있고요. 또 이 경우는 251, 259, 그렇게 해서 두 번 반복, 여섯 번 반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251 호모, 이 경우는 249 하나, 259 하나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이 아빠가 1, 2, 엄마가 2, 6, 그리고 첫 번째 아이는 2 호모,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는 1, 6 헤테로 해서 이 경우는 아마 이제 이 가족 관계랑 잘 맞는 결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TR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제네틱 마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보통 STR 로커스 이름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D, 그리고 크로모좀 넘버, 그리고 S, 그리고 고유 번호 이렇게 하고요. 대개는 이제 2베이스 페어 또는 3베이스 페어 이런 식의 리핏이고요. 로케이션을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고, 이 반복되는 횟수 또는 이제 프로덕트의 길이로 이제 알릴 이름을 정하는데요. 이 알릴의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VNTL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알릴의 개수가 많으면 지노타입 개수도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이 STR 마커는 지금 법학적 목적으로 굉장히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VNTR보다 좋은 장점들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훨씬 휴먼 지놈에 더 많은 로커스가 존재하고, 두 번째는 대개 로커스당 또 엘릴의 숫자가 더 많은 편이고, 세 번째는 이 디텍션을 PCR로 하다 보니까 이 서던 블럿을 하려면 상당히 DNA 양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범행 현장에 떨어지는 아주 작은 DNA로는 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건 PCR을 가지고 디텍션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소량의 DNA만 남아있어도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현재 법학적인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 지노타입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지노타입 하나만 가지고도 이 범행 현장에 있는 범인의 지노타입과 용의자의 지노타입이 같은 타입이다, 같은 11, 17 타입이다. 그런데 그렇게 지노타입이 같을 확률이 한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 상당히 이제 범인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런 STR 마커를 몇 개를 조합해서, 예를 들어서 한 7개 또 10몇 개를 조합해 가지고 이 모든 걸 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실험을 해버리면 그 10몇 개가 다 맞을 확률은 진짜 수십, 수백억 분의 1이 돼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 숫자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게 다 맞으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STR 마크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법학적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또 다른 링키지나 이런 어떤 어소시언 스터디에서 이 지네틱 마크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실제로 펑션, 피노타입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면 이 STR이 직접 펑션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STR은 대부분 넌코딩 이전에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2베이스 페어 리핏 이런 것이 코딩 이전 존재해 버리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빠질 때마다 프레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STR은 코딩 이전에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인터제닉이나 인트론 같은 넌코딩 이전에 존재하고요. 따라서 아마 이것과 피노타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코딩 시퀀스에 3회 베이스, 특히 3베이스 페어 리핏이 이 STR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키트들은 되게 멀티플렉스 PCR을 쓰게 되는데요. PCR 프라이머 세트를 여러 개 써서 한꺼번에 PCR을 하고 한꺼번에 전기 영동해서 여러 로커스의 STR을 한 번에 디텍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PCR 프라이머마다 다른 종류의 형광을 붙이고
그리고 또 같은 종류의 형광이더라도 이 앰플리파이 되는 프로덕트의 사이즈가 다르게 제가 조절함으로써 각각의 프로덕트들을 가지고 이게 어느 로커스에서 나온 것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 이런 SCR 자리에다가 저희가 이 프라이머를 짜면서 여기다 녹색 형광을 붙인다면 여기서 나온 프로덕트가 대략 뭐 한 100에서 한 뭐 120 정도의 길이가 나올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요 로커스에서 이 반복 횟수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또 적절한 프라이머를 짜되 이 프라이머에다가 빨간색 형광을 붙임으로써 빨간색 프로덕트가 나오는 것의 사이즈를 보면 이 로커스의 반복 횟수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형광 물질이 다양하게 많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게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이번엔 사이즈를 씁니다. 그래서 다른 또 자리인데 이 자리에 대한 녹색 형광 프라이머를 쓰되 이 나온 프로덕트의 사이즈가 한 170에서 190 정도 사이가 되게 합니다. 그럼 170에서 190 사이에 나온 프로덕트의 길이를 재면 거기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는 요로 코스의 반복 횟수를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자리에 또 빨간색 형광을 붙이고 길이를 크게 함으로써 얘와 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키트의 예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크게 4종류의 형광 물질이 붙어 있고요. 프로덕트의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요 사이, 113에서 134 사이, 145에서 179 사이, 189에서 215 사이, 이런 식으로 다르게 나올 걸로 기대되도록 프라이머를 짬으로써 한꺼번에 지금 이 경우는 17가지 종류의 프라이머 세트를 집어넣고 피샤를 한 번에 하고요. 그 피샤 프로덕트를 한 번에 전기 공동해서 17개의 STR 로커스 신호 타이핑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색의 형광 물질이 어떤 사이즈에서 나왔는지를 이제 디텍션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형광의 색깔에 따라서 일단 분류를 해놓고 같은 형광을 가진 피크라고 하더라도 이 사이즈 레인지를 가지고 이 결과가 어떤 로커스에서 나온 결과인지 알아낼 수 있고, 각각에 대해서 이 로커스에서 15, 16, 이 로커스에서 20, 이 로커스에서 9, 11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모든 로커스의 진로 타입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STR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황우석 박사가 논문을 조작한 증거가 됐던 이제 그림인데요. 황우석 박사가 나름대로 만든 이 배아줄기 세포가 실제로 그 핵을 공유한 도너와 동일한 진호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STR 진호탑행 실험을 해가지고 이 진호탑이 완벽하게 동일하다. 그래서 이 배아줄기 세포는 이 도너에 복제된 세포다라는 걸 증명했다라고 이제 논문에 냈는데요. 사실 이제 나중에 이 논문의 조작에 의심이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이 피크를 그 디텍터가 디텍션 해야 되는데 그 위치가 비슷하게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이 두 개의 그림을 보면 그래프의 모양까지도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두 번 실험을 반복한 게 아니라 하나의 그래프를 베껴서 붙인 거다라는 증거가 돼서 오히려 이 논문이 조작됐다는 어떤 그런 클루를 준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SI도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건 캔서 지노믹스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이크로 새틀라이트 인스테빌리티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그 STR 또는 마이크로 새틀라이트가 뭐 비교적 잘 변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마이토시스 할 때마다 막 바뀌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거듭하다가 마이오시스 할 때 가끔 바뀌는 수가 있다지 뭐 이게 수시로 바뀌는 건 아닌데 이 캔서가 되는 과정에서 미스매치 리페어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경우, 미스매치 리페어라는 게 되게 이 페어가 뭐 A와 T가 페어가 돼야 되는데 뭐 G와 T가 페어가 되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미스매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런 그 리피트 그 횟수가 약간 바뀌어 가지고 안 맞을 때 그거를 수정해 주는 리페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선
그런 일이 자주 생기지 않지만 생기더라도 미스매치 리페어 시스템이 이런 STR 반복 횟수가 이렇게 세포 분열 과정에서 변하게 되면 이걸 수정해 줘야 되는데, 이런 미스매치 리페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잘 안 되면 이 반복 횟수의 그 에러가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반복 횟수가 바뀌는 소매틱 뮤테이션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게 되고요. 소매틱 뮤테이션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조직에서 이런 유전형 분석을 해보면 원래 그 이 캔서 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 정상적인 다른 세포에 비해서 유전형이 바뀌거나 여러 개의 엘리이 존재하는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실제 그림들을 보면 원래 노말에서 120 호모였던 게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개의 엘리를 가진 게 보인다거나, 이 피크 모양이 막 바뀐다거나, 이 피크가 여러 개 막 나오게 된다거나, 새로운 피크가 보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세털라이트, 즉 STR의 어떤 패턴이 노멀 티슈와 튜머 티슈가 달라지는 경우, 이런 거를 우리가 마이크로 세털라이트 인스테빌리티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안 보이는 튜머는 마이크로 세털라이트 스테이블, MSS라고 하고요. 이런 현상이 보이면 MSI가 있다, 또는 이것의 그 정도에 따라서 MSI 하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이런 게 보인다는 것은 그 세포의 미스매치 리페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